일단은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우리 6월 모의고사 네. 평가 네. 기다리고 있는데 좀 예상도 해보고 네. 지금 5월 30일이잖아요. 네. 점수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얘기해보려고. 아, 네. 선생님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예상 문제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출제 경향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출제 경향을 예상해보면 다 조사를 해보면 선생님들 우리 수학생이 지금 한 6분 되시잖아요. 네. 평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게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마음대로 낼 것 같다. 아.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제일 불리하냐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3등급 애들을 압박하는 11번, 12번 문제가 배치될 거다. 아. 이게 제일 좀 애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형화된 유형을 출제하긴 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형화된 문제를 애들이 보니까 네. 지금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전부 다 보면 그 수능 특강을 5년치를 풀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기존 풀이법을 저격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단순히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양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재 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맞지도 않고 또 5개년이라고 한다면 이전 개정교육과정 전에 2년, 3년치가 포함된 내용들인데 그러한 문제는 현재 수능 트렌드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풀이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크게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개념이 출제되는 것은 유사하게 출제가 되겠지만 수능 문제들은 개념이 문제에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기가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형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속도 운동 문제 사례 확인이 됐잖아요. 특히 보면 원래 EBS 그 수능 특강이 좀 연결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보면 수원하고 확률 통계에서 연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원은 이제 EBS 수능 특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재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원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원에서 아무래도 수능 출제진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수능 특강을 참고를 한다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원하고 확률 통계에서 네. 조금 어려움이 지금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니까 네.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아마 원래 새로운 유형, 이때까지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거나 아니면 정부의 방침 때문에 새로운 네. 유형을 많이 시도를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이제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보면 이번에 방침이 네. 재수생과 현역 간의 격차를 감수하는 의도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우리 현역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주요되는 신유형 문항들이나 그동안 풀면서 어려웠던 레벨 2나 레벨 3에 있는 문항들을 다시 한번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다시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연도의 수능 특강들을 참고하는 것은 분명 현재 수능 트렌드와 기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걸 주로 관련된 문제들을 잘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치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원래 문제를 원래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해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작년에 변화를 시도했던 사고력 문제를 좀 깊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주목할 만한 주요한 테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 평가에서 주목해야 될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 활용은 뭐 어렵진 않겠죠? 로그 함수 그래프 활용이 최근 3개년에 걸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네, 주로 어렵게 출제되기보다는 수험생들에게 계산을 통해서 변별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끌리고 당황스럽게 하는 요소들로 출제가 되지만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신유형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로그 함수나 그래프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좀 대비하면 되겠다, 그죠? 네, 수능 맞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대칭성과 요거를 EBS 수능과 연계하면 그 리스크만 좀 감시하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2025학년도 상한학교 21번 유형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치환을 활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면은 네,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뭐 애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삼각형과 도형의 빈칸 문제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패턴이 이제 그림 없는 도형 문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수능 14번으로 자리 잡은 유형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번 주관식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간 지각 능력 요구 때문에 이게 애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하적인 관련 상황들을 많이 접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전 평가원 기출, 대략 2013년 정도에 나왔던 어떤 평가원 문제 중에서 원의 중심을 활용해서 어떤 원에 내접한 원 위의 점과 어떤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푼 학생들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작년 수능에서 풀었다는 후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와 유사하게도 다양한 기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이제 수능 특강을 진짜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바뀐 거. 네.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의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매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작년 9월하고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6월에 보면 선생님들이 15번 문제로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이나 정적분 성질을 활용하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챙겨야 될 내용이 되겠죠. 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직선과 운동 그래프 혼합형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해 주실까요? 기존에 이제 4점 계산형에서 벗어나서 네. 위치함수 그래프와 혼합형 문제가 예상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차이라든지 만나는 해설인지 적선 네. 활용하는지 실생활 응용에 대해서 네. 이 혼합형에 대해서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아,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수능 14번에 최초로 고난도로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을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이전에 출제 기조와는 다르게 그전에는 단순히 속도 함수의 미분을 요구하거나 위치함 속도 함수의 함수식을 준 다음에 미분과 단순히 수치 대입을 요구했다면 위치 함수를 직접 주어진 형태로 해석을 하는 능력을 요구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제될 기조들도 유사한 문항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학습을 중요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네. 주연 포인트를 잡아서 네. 생각하면서 바라는 그게 선생님 말씀으로 네,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3일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벼락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벼락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 이제 20점 올리는 방법 3일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면 네. 선생님이 보면 늘 말씀하시는데 단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6월에 특히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만의 문제 푸는 순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늘 말씀하시잖아요. 1번부터 풀지 말고 네.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넘버와는 아, 네, 계획을 맞습니다. 짜고 어디로 갈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보면 자신 있는 테마를 활용해 가지고 막혔을 때 자신 있는 유형 문제로 이동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늘 훈련시키는데 특히 수학도 보면 네. 강지 배치 중에서 유형을 네.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핵심 유형 숙달이라든지 유형 암기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일단 관련된 유형들이 나오는 문제들의 풀이법들이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한 풀이법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어렵게 나왔을 때도 이 개념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이 문제에 적용되었는지를 눈치를 채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수능 특강에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항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선별해 주신 문항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관련 유형의 핵심 유형들을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유형에 보면 13번 보면 네. 넓이와 정적분이나 네, 맞습니다. 사인 코사인 도형이나 등차 수열 합과 절대값이라는데 수열의 기납법적인 거는 반드시 빠르게 숙달해야 된다 그 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데 네. 근데 보면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100분의 안에 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특히 보면 80분에서 90분 단축해서 연습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시간 관리와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되게 빛을 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팁을 좀 주신다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미적분 과목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공통 과목을 모두 푸는 데는 크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았지만 미적분 과목이 실제로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 연습을 미리 80분 또는 90분으로 연습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 문제를 할애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느꼈다고 이야기를 많이 전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연습을 조금 단축해서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연습인 것 같고 특히 요즘 네. 수능 패턴에서는 시간 관리가 네. 무엇보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마다 이제 취약 단원을 공략하는 게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점만 모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텐데 네. 그때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말씀하시기엔 EBS 교재를 가지고 네. 수험과 확률 통계 영역을 중심으로 네. 수능 특강 문제를 재점검을 하면서 취약 단원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수능 특강에서 주로 취약 단원에 있는 자신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원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떠한 고난도 문제나 또는 유형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로 집중적으로 평가원이나 수능 직전에 연습을 하는 건 연기의 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험 당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네. 우리가 나눠보는데 자, 일단 이제 시험 딱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인쇄 상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보통 30초에서 1분이잖아요. 네. 그럼 요 동안 이제 감독관이 주는 30분과 30초에서 1분 동안 해야 될 게 네. 그림 있는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요 1분 동안 수학에서 국어에서 수학을 바로 넘어야 되는 네. 그런 사고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의외로 놓치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그런 거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그 1분이 10점을 잡는다. 늘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시험지를 빠르게 훑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시험지를 받자마자 빠르게 볼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딱 보고 맞습니다. 난 다음에 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과감하게 표시를 해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쯤 애들 정해둔 문제 푸는 순서를 이제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계획한 문제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네. 그 쉬운 문제 스텝 1에서부터 해가지고 중간 난이도의 스텝 2,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스텝 3, 특히 보면 10번, 12번을 맡겼을 때 어디로 갈지 미리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2023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높은 12번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적분의 활용을 변형해서 낸 문제였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12번 문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13번에서 힘을 조금 빼고 출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번 문제가 12번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미리 방향 연습을 잘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13번으로 넘어가서 크게 시험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네. 막히는 문제에 과감하게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분 이상 고민해도 이제 풀이가 떠오르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어떻게? 즉시 별표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을 줄까요? 그런 소심한 학생들한테. 사실 수능을 잘 본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후기를 남길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바로 넘어가도 괜찮다. 실제로 모르는 문제를 바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 소요가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잠깐 문제가 안 풀리는 시간이 분명 소요가 되었지만 그건 평균적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이고 실제로 그 안에 문제를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게 될 경우에는 이미 문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진 효과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네. 애들 시계를 진짜 자주 보다가 망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네. 대개가 끝났을 때만 시간을 확인해라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험 시작 후 30분, 70분 미리 체크 포인트를 정해두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정해주는 건가요, 선생님? 일단 자신만의 기준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본인이 10번 문제까지 풀었을 때 소요된 시간들을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본 뒤에 평균적인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됩니다. 10번 단위로 잘라서
그때마다 보면서 네, 자기 맞습니다. 느낌을 가지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막히면 네, 이제 과감하게 넘어가라.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전략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험지를 접어서 한 번에 두 문제만 보이도록 하는 심리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네, 전체 시험지 문제가 보이면 시선과 주의가 분산되잖아요. 네, 그 방법도 이제 집중 유지한테는 좋은 전략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지 활용 전략에 대해서 네.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 네. 실제로 시험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풀리지 않는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다시 잘못된 풀이를 보고 고쳐서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의 풀이에 설득을 당해서 역으로 메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는 파악한 상태에서 새로 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몰랐던 문제를 이어서 풀지 말고 네, 커버 시트 같은데 새롭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 칸으로 나눠서.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월, 5월 모의고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6월 모의고사는 이게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과 연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험 후에 학습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우리가 뭐 3모, 5모 할 때 설명도 안 했지만 네. 6모 때는 이걸 찍는 이유가 네, 특히 보면 이 수능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고 네, 특히 점수의 결과에 어떤 결과값보다는 과정에 되게 충실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학습의 시작의 기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 점수 확인하는 건 자제한다 하더라도 네. 꼭 해야 될 게 이제 시험지를 재풀이해 봐야 되고 아, 특히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네.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정리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한 줄 오답 노트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하는 게 허점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백지 개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인드셋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 작년에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네. 거 보니까 수능 수업 같은데 네. 6모, 9모 애들 관리할 때 네. 수능까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마인드셋 시켜줬는지 네. 그런 어떤 흐름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네, 굉장히 수능에 앞서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네, 오답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이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메타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실제로 수능에 연결이 되었을 때 수능장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들고 문제도 잘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6월, 9월 모의고사를 일종의 진단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판단을 한 뒤에 네, 시험을 보고 오답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약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학습을 하는 것이 클리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육모를 보고 나면은 네. 구모의 어떤 흐름이 연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육모를 보면 구모가 보이잖아요. 그럼 구모를 보면 이제 수능까지 보이잖아요. 네, 그 첫 단추를 네, 그러니까 마인드셋 중심에서 보면은 네. 자기가 보면은 허점을 파악하고 네, 한 줄로 요약해서 네. 9월 모의고사 수능 때 다시 실수하지 않도는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바라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네. 6월 모의고사 평가를 위한 핵심 포인트가 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보이는 거는 5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일단 학생들한테 순서대로 이 5가지를 한번 아, 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 경향이 바뀌었죠. 네,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형화된 유형과 기존의 풀이법 적용 문제 모두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되게 6월이 네, 아마 진짜로 보면 바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새로운 접근법 필요한 문제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 세트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네, 그걸 잘 보시면 출제 경향 파악하기 되게 네,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이제 내신 목적이 이제 시간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 문제 풀이 순서를 확립하고 실전처럼 이제 연습해보라고 네, 하나 올려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질문 있으면 그 블로그 밑에 해설은 제가 안 올려줬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EBS 연계 문제를 분석해서 수험과 확률 통계 영역에서 EBS 연계율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수능 특강을 간혹 가다가 내신용 교재로만 쓰고 경시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데 네, 그래도 이미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번 풀었던 교재이기 때문에 직전에 꼭 한번 중요 문항들은 핵심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능 특강 독해력 특히 보면 네. 저희는 뭐 다 수능 전체를 관리하니까 네. 의외로 보면 애들이 보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과 사고력 부분에서 보면은 그 수능 특강 교재를 암기용으로 생각하지. 네. 그거를 가지고 독해력 연습이나 사고력 연습을 하지 않는 문제 분석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다는 걸 매년마다 느끼거든요. 네. 애들이 보면 재수할 때 좀 느끼고 삼수할 때 표를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결국 보면 네. 이걸 통해서 오답 분석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력 부족을 구분하고 특히 한 줄 오답 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런 걸 이제 빨리 반복되는 오류 패턴을 파악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특히 연계 문제를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면 이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죠. 네, 맞습니다. 암기하다 보면 지쳐버리니까 네. 그 내공학적으로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수능센터에서 하는 게 이거를 수능 특강을 모듈화시키고 모듈화는 뭐냐 하면 유형화시킨다는 거죠. 문제를 네. 유형화시키고 그 문제에 보면 자기가 강한 문제와 약한 문제를 대칭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순서화시켜가 어떻게 푸는 어떤 전략을 짜주는 게 우리 수능 클리닉의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이 이제 수능을 향한 이제 여정의 일부인데 네. 한 번 시험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내공학적인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고 선생님이 이번에 수학 특강 문제도 만들었잖아요. 네. 수학 특강 보고 만드신 거죠. 네, 수능 특강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참조해서 1회분 만드시는데 그거 힘들지 않아요? 아, 네,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회분을 블로그 보시고 잘 풀으시고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푸는 학생들한테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꼭 문제를 푼 다음에 관련돼서 막혔던 문항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꼭 잘 복습을 해서 6월 모의고사에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푸시고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 그리고 흐름을 잘 간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네. 해설이 필요한 분은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